요즘 의정부에서 전세 구해보신 분들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전세가 없다. 있어도 너무 비싸다.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런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정부 전세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신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작년엔 전세로 들어갔던 단지에서 올해는 같은 조건에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졌거나 보증금이 수천만 원씩 오른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정부 전세가 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입자와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전세시장은 이미 종말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처럼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시장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국의 공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의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대규모 입주가 없습니다. 둘째, 갭 투자가 축소되면서 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6월 27일 규제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는데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등기를 치려고 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액이 현금이면은 괜찮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전세 물량 자체가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거주 조건이 좋은 의정부의 실거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C, 7호선 연장, 행정타운, 대형병원 등으로 의정부가 서울 대체 주거지가 되면서 실제로 들어와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전세 가격은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 때 폭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지금 의정부는 전세를 내놓을 집은 줄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늘고 새로 공급될 집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세가가 안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업무지구와 가까운 배후 지역인 녹번역, 힐스테이트 녹번 952세대 전세는 단 13개입니다. 비율로는 1.37%에 불과합니다. 구평 기준 연초에 5억, 6억 선이던 전세가가 연말 들어서 7억으로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와 광화문 직주 근접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한 마포입니다. 공덕 역세권, 공덕 파크자이 총 288세대 중 전세는 단 2세대입니다. 비율로는 1%도 안 되는 수치이죠. 전세 실거래가도 어느덧 구평 기준 13억을 돌파했습니다. 연초에 10억, 11억 대비 20% 가까이 올랐고 거래 가능한 구평 전세 매물 한 건도 현재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가 아닌 전세가입니다. 작년에 전세 5억이었던 단지가 올해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6억, 7억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전세 대신 보증금 5억 플러스 월세 100만원 이런 선택지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정부는 어떨까요? 의정부의 대장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의정부에서 대장 아파트 의정부 센트럴 자이 총 2473세대 중 전세는 10세대, 2위인 합석 센트럴 자이 총 2571세대 중 전세는 4세대, 신도시의 살기 좋은 밀락동 후반 베르디움 총 1567세대 중 전세 1세대, 밀락 센트럴 총 530세대 중 전세 1세대, 의정부의 고산지구 고산 수자인 총 1134세대 중 전세 5세대, 서울과 가장 가까운 회룡역 신일 유토빌 총 1432세대 중 전세 1세대, 의정부의 전세 종말이 체감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없애야 집값이 떨어진다. 인구 줄어드는데 공급이 왜 문제냐? 규제 들어오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과거 전세 수요를 키웠고 집값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전세가 10채였다면 지금은 그게 5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줄이거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그 전세를 가져가게 되고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전세 규제까지 더해지면은 전세는 5채에서 3채로 줄어들고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으로 눌러앉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공급은 없으니 전세가가 오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이나 월세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서울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에는 수요가 몰립니다. GTX-C나 탑승역 7호선 연장이나 행정, 의료,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의정부는 경기 북부 전체 수요를 끌어당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출 때문에 생긴 착시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구조적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입자분들, 신혼부부분들, 2030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만 고집하는 전략은 점점 더 불리해질 겁니다. 전세가 불안정하면 갭으로 전세금과 소액의 자기자본으로 매수 가능한 단지들을 미리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처럼 전세가 먼저 불안해지고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은 결국 매매시장으로 압력이 이동합니다. 지금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넘어서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금 소액으로 의정부에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 전세시장은 이미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하면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